안녕하세요. 그림입니다. 요즘 경매지를 보면 유찰이 좀 많이, 여러 차례 유찰이 되는 물건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유찰이 많이 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최저 매각가가 낮고, 감정가 대비해서 뭐 시세보다도 한참 낮게 지금 형성되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그런 물건들이 계속 유찰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혹시나 뭐 요런 것들이 이제 싸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요런 거를 한번 좀 확인을 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좀 두 개의 물건을 좀 가져왔는데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 이제 볼 거는 201 타경 104344 라는 물건이고요. 대구 북구 구암동 칠곡 청구타운, 뭐 이게 지금 위치한 물건인데 감정가가 1억 6,300이고 최저 매각가가 1,900만 원이에요. 그래서 12%, 감정가 대비 12%, 무려 11차례 유찰이 됐고 12차 입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입찰 기일이 매각 기일이 4월 13일이네요. 근데 이제 좀 특이한 거는 부차에서 1,900만 원으로 입찰을 했어요. 입찰을 했는데 한 명이 매각을 받았는데 이게 이제 뭐 잔금 납부를 안 하셨겠죠. 그러니까 이제 재매각이 나와서 유찰이 이제 두 번이 더 되는 그런 물건이네요. 그러면 이제 이게 왜 유찰이 됐는지 한번 등기사항 증명서를 보면서 조금 살펴볼게요. 갑구에 보면은 1번부터 3번까지는 소유권 뭐 장명주님께서 소유를 하시고 있고, 그 다음에 4번에 가압류 20년 2월 19일 날 가압류가 들어가 있고요.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서. 그리고 5번에 21년 4월 14일 강제경매 개시 결정이 났네요. 일단은 그리고 그 뒤에 6번에 압류가 있는데 이건 말소가 됐으니까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고, 현재 살아있는 거는 요 두 개, 가압류와 강제경매 개시 결정 20년 2월 19일, 21년 4월 14일 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을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을구는 근저당 1번은 말소가 됐고 3번, 4번도 말소가 됐고 6번도 말소가 됐네요. 뭐 요 뒤에 내용이 뭐 이제 7번에 그 말소 등기 하나가 더 있던데 이건 뭐 의미가 없어서 일단 근저당은 다 깨끗한 권리네요. 보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그 살아있는 권리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아까 이 갑구에 있었던 20년 2월 19일 날 가압류, 21년 4월 14일 날 강제 경매 개시 결정. 이게 이제 그나마 요 두 개가 살아있는데 당연히 이제 이거는 말소가 됩니다. 둘 다. 가압류가 이제 말소 기준 권리이기 때문에. 근데 조금 더 봐야 될 것들이 임차인이 있느냐 없느냐. 주택이니까 임차인이 있느냐 없느냐를 봤는데 임차인이 있어요. 여기 저 김민서 님이 2019년 9월 30일 날 전입을 하셨고, 그리고 확정일자도 그날 받으셨고, 배당 요구도 권리 신고서를 다 제출했기 때문에 배당 요구도 하셨고,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 네, 이제 임차인 한 분이 계세요. 근데 이제 날짜를 보니까 2019년 9월 30일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인 가압류 2020년 2월 19일보다 날짜가 빨라요. 그러면 이분은 선순위 임차인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2019년 9월 30일에 선순위 임차인이 이제 있고, 선순위 임차인은 당연히 인수입니다. 이 뭐 물어볼 것도 없어요. 선을 예를 들어서 요렇게 선을 끊는다면 여기까지는 말소가 맞고 여기는 인수예요. 무조건 인수입니다. 이거는 물어볼 것도 없이 인수니까 요거는 이제 저 당황하지 마시고 인수가 됩니다. 그러면 이분이 그 이분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사용할 줄 잘 몰라가지고 다시. 자, 이분이 선순위 임차인이고 인수가 되면 그럼 최소한 그 입찰을 들어가시는 분은 1억 5천은 깔고 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이 물건을 매수하는 금액은 내가 낙찰가로 입찰가로 쓴 금액과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을 합한 금액,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에 뭐 내가 이 금액을 낙찰을 받았다고 하면 실제로 1억 5천을 내가 인수를 해야 되니까 실제 요 매수 금액은 1억 6천이 되는 거예요.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거. 근데 이게 아까 그 감정가가 얼마였냐면 1억 6,300이었어요. 1억 6,300이면은 1,300만 원 차이가 나죠. 그럼 최소한 낙찰가를 1,300만 원보다는 낮게
1300만 원보다는 낮게 인수를 해야 이득이 되는 거겠죠. 근데 이 감정가는 시세가 아니기 때문에 또 시세하고는 또 비교를 해봐야 돼요. 요즘같이 이제 가격이 내려가는 추세에서는 이 1300, 1억 6300보다 한참 안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1억 5천보다도 낮아질 수도 있어요. 참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재 시세가 보증금보다 낮으면 절대 입찰 들어가면 안 되는 물건입니다. 절대 입찰 들어가면 안 되고, 이걸 뭐 아까 인수하셨다고 포기하신 분도 요거를 인수하는 거를 1억 5천을 인수를 뭐 좀 그 관계에서 좀 잘못 파악하시고 들어가셔서 포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이건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실제 이분이 이제 보증금이 1억 5천인데 1억 5천을 이분과 좀 협의를 해서 뭐 어떻게 좀 낮추고 들어간다든지 그런 행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아무튼 이거는 이제 뭐 일단은 시세가 보증금보다 낮으면, 시세가 뭐 1억 4 보증금보다 1억 5천이거나 뭐 1억 4천이다 뭐 그렇게 되면 절대로 입찰을 하면 안 되는 물건입니다. 이건 명심하십시오. 자, 다음으로는 이제 경남 김해에 있는 아파트인데, 일단 사건 번호는 201 타경의 110413 요런 아파트인데요. 감정가가 1억 9,500이고 최저 매각가가 4,100만원, 뭐 4,080 얼마인데, 이것도 보면은 일단 계속 유찰이 돼서 8차, 좀 있으면 8차 입찰을 4월 20일 날 진행을 하네요. 이것도 이제 똑같이 왜 이렇게 유찰이 되는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기사항 증명서의 각부를 보면 첫 페이지는 소유권 뭐 이런 거라서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여기도 소유권, 그다음에 6번에 압류가 하나 나와 있네요. 2019년 3월 8일. 그리고 7번부터도 압류가 쭉 나와 있어요. 19년 6월, 뭐 19년 12월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압류가 많이 나와 있네요. 15번까지 압류가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6번부터 15번까지. 그리고 16번에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이 21년 12월 10일 날 들어오게 됩니다. 다음에는 이제 을구를 보게 되면 전세권 설정이 하나 있었는데 요거는 말소가 됐으니까 의미가 없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근저당이 하나 있습니다. 근저당이 2019년 3월 4일, 그리고 주택임차권이라는 등기가 2019년 5월 28일 날 들어와 있네요. 임차보증금은 1억 7천만 원이고 건물 전부에 대해서 들어가 있네요. 네, 임차권 등기가 들어가 있다는 게 조금 특이한데, 요거는 좀 더 뒤에서 좀 자세하게 좀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러면 아까처럼 이제 등기를 한번 좀 그 순서대로 한번 세워볼게요. 그래서 19년도 3월 4일 날 근저당이 1억이 이제 들어가 있고, 그 뒤로 29년 3월 8일 날 압류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19년 5월 28일 날 임차권이 등기가 됐고, 그 뒤로 이제 압류가 쪼르륵 달리고 21년 11월 10일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이 나게 됩니다. 뭐, 요 1억 6천은 청구 금액이에요. 청구 금액이니까 뭐 나중에 이제 우리가 실제로 그 경매를 하게 되면 요 인수를, 배당을 받게 되는 그 금액이 이제 1억 6천이, 1억 6천을 달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권리 분석상에서 보면 이 건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밑으로는 전부 소멸입니다. 전부 소멸인데, 요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요 주택 임차권이라는 요 권리가 이제 등기가 돼 있는데, 임차권이 이제 등기부상에 등기가 돼 있다. 그러면 이것도 당연히 이제 임차인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경미지를 좀 더 보면은 요 세 분의 임차인이 있어요. 근데 여기 두 번째와 세 번째 분은 동거인이라고 지금 적혀 있어서 실제로 임차권은 요 두 가지인데, 1억 7천에 대한 주택 임차권 1억 7천에 대한 임차인은 요 분의 첫 번째 분이시네요. 17년도 4월 13일 날 전입을 하고, 그리고 그 확정일자를 받으신 17년도 4월 13일 날 확정일자를 받으신 요 첫 번째 분이신데, 아무튼 이 첫 번째 분이 요 임차권, 주택 임차권에 대한 그 권리자시고, 근데 좀 안타까운 건 20년 11월 11일 날 전입을 하신 이분들은 주택 임차권, 그러니까 19년 5월 28일 이후에 여기 전입을 하셨기 때문에 이분들은 보증금을 배당을 못 받습니다. 안타깝지만, 만약에 보증금이 뭐 2억이다, 뭐 20억이다, 그래도 보증금을 배당을 못 받아요. 이 얘기는 뭐 지금 할 얘기는 아니고 다음에 제가 기회 되면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임차인이
2017년 4월 13일 날 전입을 한 임차인이 있어요. 근데 근저당이 3월 4일이고 약 2년 정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 선순위 임차인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권리상으로는 전부 소멸이 맞는데 이게 지금 선순위 임차인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요거 요 1억 7천은 인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 참, 좀 복잡합니다, 이게. 그래서 요걸 알려면 이제 주택 임차권이라는 걸 좀 알아야 되는데, 주택 임차권은 사실은 원래 등기가 안 되죠. 근데 등기부상에 이제, 저, 임차권이 등기가 돼 있다. 좀 특이한 내용입니다. 임차권 등기가 안 되는데. 근데, 법상에 보면은, 임차권은 등기가 안 되는 권리가 맞는데, 주택에 대한 임차권은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제도로 인해서 등기가 가능하게 돼 있어요. 아, 참. 많이 어려운 게 많이 나오네요. 그래서 요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거를 좀 보시면 임차권 등기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후, 그러니까 계약이 끝난 후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임차인이 단독으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 참 강력한 권리입니다. 강력한 그거예요. 단독으로 등기를 할 수 있어요. 원래 이제 등기는 공동 등기가 원칙입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임차인이 내 마음대로 등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단 이제 조건이 보증금을 돌려가지 못했을 때, 그리고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주 이전의 자유, 거주를 이동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좀 더 자세하게 풀었으면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주할 경우 법원에, 그러니까 계약이 만료됐는데 보증금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제 이사를 가야 될 경우에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면 등기 명령을 신청을 하게 되면은 법원에서 이걸 이제 등기소에다 촉탁을 하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어, 임차된 주택에 살지 않고, 그러니까 주거를 하지 않고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고, 아, 원래 이제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뭐 점유 뭐 그런 거를 했을 때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는데 그 둘 중에서 하나라도 깨지게 되면 대항력은 깨집니다. 근데 이사를 가도 점유를 하지 않아도 대항력이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네요. 그리고 전세금을 우선하여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등기가 일단 돼 있고, 그리고 그 기준이 임차인의 전입일 기준으로 뭐 대항력이 생기게 되면 그 대항력이 생긴 날부터 확정일자까지 받았으면 순위까지 생기게 되면 그거를 계속 유지하고 경매가 되었을 때 우선해서 그걸 이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당연히 인수되는 권리로 지금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물건의 사례로 이제 한번 어떻게 됐는지 스토리를 조금 만들어 보면 2017년 4월 13일에 요 임차인 분이 전입도 하고 확정일자도 받으셨어요. 그리고 약 2년 후에 19년 4월 13일 날에 계약은 만료됐는데 나는 이사 가야 됩니다. 임차인 이사 가야 되는데 보증금이 반환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임차인 분께서 보증금 반환이 안 됐으니 임차권 등기 명령을 뭐 신청을 하셨겠죠, 법원에. 그래서 그 법원이 이제 등기소에다가 임차권을 등기해 줘라 라고 명령을 내렸고, 그리고 임차권이 등기가 됐어요. 그리고 요 한 약 1년 반, 1년 6개월 정도 지난 후에 강제 경매가 나왔는데 음 근데 이분은 이제 임차인분은 이사를 가셨겠죠. 돈을 어떻게 해결을 하셨나니, 돈이 많으신가?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요 사이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등기가 됐고, 이사를 갔고, 그리고 강제 경매가 나왔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분이 이제 전세계 자금 대출을 받으셨겠죠. 그래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그 보증을 원래 하게 돼 있는데, 그 보증공사에서 이제 임차인분에게 보증금을 뭐 지급을 먼저 하셨을 거고요. 그래서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그 임대인한테 임대인 당신이 줄 돈을 내가 줬으니 당신이 나한테 돈을 줘야 된다 라는 식의 구상권을 청구를 합니다. 근데 구상권을 청구를 해서 임대인분이 이제 보증공사에다가 변제를 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변제를 안 했으니까 이제 한 1년 6개월 동안 이제 변제를 안 해서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강제경매로 이제 넘겨버리게 된 케이스 같아요. 아무튼 요 임차권 등기 명령은 이런 식으로 지금 흘러가는 거고, 아까처럼 마찬가지로 아까 저 처음에 이제 경매제를 다시 보시게 되면
감정가가 1억 9,500인데, 전세금 임차권이 이제 1억 7천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제 최저 매각가가 4천만 원이면, 두 개, 아까 합치면, 뭐, 최저 매각가, 뭐, 예를 들어서 최저 매각가로는 이제 내가 낙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두 개 합쳐버리면 2억이 넘어가는 금액입니다. 감정가를 훨씬 넘어가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8차도 유찰될 것 같고, 뭐 9차 정도 돼서, 뭐 시세가 맞아진다면, 뭐 좀 들어가겠죠. 근데 이제 요 아파트의 시세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1억 7천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아무튼 에, 유찰이 좀 더 많이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게 유찰이 많이 돼서 싸다라고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되고, 뭐, 그건 권리 관계. 내가 이제 낙찰을 받았을 때, 낙찰자인 내가 인수를 해야 되는 권리가 뭐가 있는지 좀 명확하게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뭐, 요런 경우는 당연히 이제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좀 면밀히 좀 따져보시고 내가 얼마를 인수를 하고 내가 낙찰을 어떻게 받으면 총 금액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계산을 좀 면밀하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요즘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와요. 음, 한참 이제 부동산 경기가 좋아서 가격이 이렇게 계속 상승했죠. 상승하고 뭐 전세 가격도 따라서 쭉 상승을 했죠. 쭉 이렇게 비슷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서 경기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니까 집값이 내려가고, 이것도 뭐 집값은 내려가는데 이제 보증금은 한 2년 정도의 기간이 있으니까 비슷하게 가면서 거의 만나게 되는 경우가 좀 생기게 되죠. 요 갭이 좀 줄어들게 되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깡통 정세라는 게 지금 최근에 이제 많이 문제가 되는데, 요런 경우 같아요. 그래서 요런 거 하실 때는 이제 조금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고, 최근 들어서 이런 물건들이 좀 많이 나온다. 많이 나오는데, 싸다고 해서 절대로 좋은 건 아니다. 면밀히 이제 시세와 내가 인수할 금액, 인수해야 되는 금액, 이런 것들을 좀 더 따지셔서, 입찰을 들어가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제가 다른 물건을 가지고 한 번 더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